안녕하세요, 리비의 한입니다. 오랜만에 포토샵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뭐 기본적인 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단축키라든지 레이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이어 개념이 많이 없으시면 포토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데 거의 못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작업에 대한 어떠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좀 간소화되는 작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은 레이어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투명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 종이가 여러 장이 겹쳐져서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여러 장 투명 종이를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한 개의 그림으로 보이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제 레이어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우선 그걸 보시면서 얘기하죠. 우선 이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단순히 사각형, 겉에 큰 사각형, 안에 파란 사각형, 노란색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 도형들은 현재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 이 모습을 실제로 레이어로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번 레이어는 삼각형이고 2번 레이어는 뭐 파란색, 1번 레이어는 큰 박스죠. 이거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거죠. 물론 이걸 똑같이 그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린다고 하면 스케치북에 한 장에 그리려면 선을 색연필로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죠. 이 박스를 안에서 채워서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렇게 그려야만 이 색이 채워지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각각 이 오브젝트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개 레이어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 오브젝트별로 각각 레이어를 분리시켜서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좀 약간 옆으로 뉘어서 좀 쳐다보게 되면 제가 잠깐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형태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낮이가 있는 거죠. 위아래 높낮이가 있어서 맨 바닥에 흰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 레이어, 그 다음에는 노란색 레이어가 위로 덮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단처럼 깊이를 내려갈수록 맨 바닥에 깊이가 올라올수록 맨 위에 먼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위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레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가장 문서를 열게 되면 처음으로 보여지는 게 여기 백그라운드 레이어거든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 백그라운드를 기본으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레이어가 있어요. 일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분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일반 분 모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우리가 색을 넣을 수도 있고 박스에 색도 넣을 수 있고 브러쉬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가장 활발하게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는 텍스트 레이어가 있는데요. 텍스트 레이어는 글씨를 썼을 때 우리가 글씨를 썼을 때 나오는 레이어입니다. 텍스트 레이어가 되고 일반 레이어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일반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이렇게 나오죠.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브러쉬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 못 그린다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박스를 그리고 색도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색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 레이어 자체는 텍스트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유니크한 텍스트만의 레이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인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여기 좀 다른 형태의 아이콘이 있죠. 이 다른 형태의 아이콘이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이 스마트 오브젝트의 특징은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벡터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이미지가
손상률이 없죠. 스마트 오브젝트도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 어떠한 고화질의 사진을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해상도 높은 사진을 가져와서 스마트 오브젝트죠. 이걸 늘렸어요.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다시 늘리게 되면 전혀 깨지지가 않죠. 하지만 일반 레이어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일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레이어를 만들면 이 이미지를 현재 그 원본 이미지 두고 지금 4분 이미지로 이미지를 줄였다가 이 상태에서 다시 늘리게 되면 이미지 손상률이 되게 심하게 됩니다. 크기가 비슷한데 이미지가 확 깨져 보이죠. 하지만 스마트 오브젝트는 이상 왼쪽이 원본이고 4번인데 이 4번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 전혀 손상률이 없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스마트 일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쓰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일반 레이어 상태에서 이미지를 쓰게 되면 나중에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도 이미 손상률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시 늘리고 싶을 때는 좀 제약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원본 이미지를 찾는 어떠한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좀 번거롭죠.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 같은 거 스마트 오브젝트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클린 마스크 레이어인데요. 클린 마스크라는 것은 우선 간단하게 예를 보여주면 우선 일반 레이어에 특정 색을 넣어 둘게요. 아무 색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색 안에 우리가 이미지를 좀 넣어 볼 수가 있어요. 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이미지죠. 이 큰 이미지에 큰 이미지를 작업하는데 이 손상이 안 되고 이 박스 안에만 이미지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 물론 이미지를 잘라도 되지만 이 박스에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 레이어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레이어에 원하는 색을 채워 넣고 어느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색을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Alt키 누르시게 되면 Alt키만 꾹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떠요. 이 상태에서 클릭만 하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선택된 이 사각형 안에 이미지가 삽입이 되고 로봇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가지 위치로 보여줄 수가 배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클린 마스크 레이어입니다. 클린 마스크 레이어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게. 자, 다음에는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좀 클린 마스크와 좀 다릅니다. 우선 이미지를 하나 다시 불러와 볼게요. 좀 유사한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오고 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 밑에 레이어 패널 밑에 보시면 이 세 번째 레이어 패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이걸 누르시게 되면 가운데 자물쇠 모양 생기면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사각형 아이콘이 생기죠.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인데 이 레이어 마스크는 우선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브러쉬로나 또는 그라디언트로 어떠한 색을 칠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색을 칠한 다음에 색을 칠할 때 검은색은 숨겨주고 흰색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는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 텍스트 레이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다 해당이 되고 이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세 번째 있는 이 레이어를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레이어 마스크 생성이 되고 이 전경색이 검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색칠을 하고 싶을 때 검은색으로 색을 칠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일부분 사라지게 되고 다시 흰색으로 놓으면 다시 복구가 돼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개념은 검은색은 숨긴다. 그리고 흰색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라디언트로 표현하게 되면 이 그라디언트가 흰색에서 검은색이죠. 그라디언트를 쭉 그렇게 되면 점점 사라지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쉐이프 레이어가 있어요. 쉐이프 레이어는 우리가 이 쉐이프 툴 있죠? 쉐이프 툴로 도형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 패스 모양으로 사각형이 나와 있죠? 오른쪽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 부분이 생성이 됐으면 쉐이프 레이어입니다. 쉐이프 레이어는 패스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클린 마스크 가능하고 레이어 마스크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어 종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알아봤네요. 이 각각의 활용하는 것은 제가 이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따라 만들기 시간을 하나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때 어느 때 저렇게 다양한 레이어를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 레이어를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레이어를 움직이고 싶다. 원하는 레이어를 움직이려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나서 무브 툴로 움직여야겠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레이어가 지금 몇 개가 없지만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될 수가 있는데 그 레이어들을 그때그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찾으려면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다시 설명하면 무브 툴 단축키 V 누르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이 계속 바뀌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가끔씩 여기 오토 셀렉트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본인 작업의 스타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작업 스타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나쁨보다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걸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저는 오토 셀렉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오토 셀렉트 해제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로 클릭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2개 이상 선택을 하려면 원하는 부분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게 되면 다 잡히게 되죠. 다시 설명드리면 한 개씩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그냥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2개 이상 사용하시려면 무브 툴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꾹 누르시고 시프트 버튼 같이 꾹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레이어 간에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쉐이프 툴이 맨 위에 있어요. 근데 맨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리겠죠. 이렇게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왼쪽 가까로 밑으로 내리기, 오른쪽 가까로 위로 올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각진 괄호 내리시고 오른쪽 각진 괄호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로 한번 스크롤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제 단축키를 꺼놨었는데 다시 켜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원하는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오른쪽 가까이 하면 올라가는 거고 지금 레이어가 잘못 선택됐는데 다시 풀어볼게요. 자, 요 레이어죠. 이 마켓 툴 레이어, 저희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고 원하는 레이어, 이동할 레이어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도 되지만 우리가 단축키를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가까이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왼쪽 누르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아까 다중 잡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하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시면 같이 잡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레이어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레이어가 많아지게 되면 레이어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폴더로 넣듯이 묶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레이어 1번과 쉐이프 레이어를 두 개 합치고 싶으면 원하는 레이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때에서 추가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 컴퓨터 응용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레이어 상태에서 몇 개씩 선택하고 싶다 하면 원하는 거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하면 이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 비주얼 이 레이어부터 이 마지막 레이어까지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싶으면 클릭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클릭, 도착 지점 클릭하면 그 사이에 있는 거 다 잡혀요. 다시 설명드리면 원하는 레이어 컨트롤 클릭하면 원하는 개수 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레이어부터 그 사이 레이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사이를 하고 싶으면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 사이가 다 잡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몇 개를 선택을 하고 그룹핑을 하고 싶으면 컨트롤 G를 누르시게 되면 그룹핑이 됩니다. 이름 바꾸는 건 더블 클릭, 텍스트 쓰시고요. 다시 수정은 더블 클릭, 텍스트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레이어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G, 그룹핑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 넣었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이 레이어 그룹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밑으로 가까우로 내리고 올리고 해도 됩니다. 여기 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우선 레이어 생성 단축키도 한번 볼까요? 레이어 생성은 우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 보시면 이게 레이어 그룹핑이고요. 이게 마스크고 이 레이어 생성이 이 부분입니다. 레이어 생성은 이걸 클릭하시지 마시고 단축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N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만들 수가 있죠. 오케이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N 눌러서 원하는 단어, 예를 들어 메뉴 배경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레이어명이 들어가죠. 레이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성해 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N 누르게 되면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삭제하는 건 백스페이스, 컨트롤 쉬프트 N은 만들기, 딜리트, 삭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몇 개를 더 만들어 보고 또 다른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했잖아요. 컨트롤 선택이 아니라 이 레이어를 원하는 레이어를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이 클릭 드래그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커스 된 걸 이렇게 클릭이 아니라 키보드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Shift 누르고 밑으로 잘못 얘기했네요. Shift가 아니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가까로 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왼쪽 가까로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Alt를 누르게 되면 그냥 위치만, 포커스된 위치만 바뀌는 거죠. 레이어 선택하는 위치만 바뀌게 되고 만약에 원하는 레이어에서 컨트롤 누르고 가게 되면 레이어 위치가 바뀝니다. 아예 레이어가 빠져나가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냥 Alt로 하면 이렇게 클릭하는 개념이 되고요. 컨트롤 하게 되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러가지 단축키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포토샵 레이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